네, 안녕하세요. 저는 마이크로소프트 러닝 스튜던트 앰바서더 박진규라고 합니다. 제가 준비한 것은 애저 서비스 중 하나인 로드 밸런서입니다. 뒤에 보시는 사진을 보시면 아니 웬 IT 세션을 운영하는데 웬 갑자기 뭐 중장비가 있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제가 중장비를 넣은 이유는 제가 로드 밸런서를 이제 공부하면서 느낀 바가 중장비가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중장비는 저희 도시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 필수적인 장비인데도 불구하고 보통 이제 사람들은 굉장히 와닿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로드 밸런서도 저희가 맨날 뭐 네이버를 접속하거나 구글 접속하거나 항상 마주치는 장비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모른 채로 살아가기 때문에 조금 느낌이 비슷하다고 생각하여 표지 사진을 중장비를 한번 넣어봤습니다. 저는 이제 차례가 이제 먼저 가장 큰 틀에서 아키텍처를 한번 보고 그리고 로드 밸런서를 구성하기 위해서 어떠한 그런 서비스들이 필요한지 한번 본 다음에 그리고 실제로 애저 포탈을 이용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화면이 왼쪽에 클라이언트부터 시작해서 오른쪽 백엔드까지 중간에 로드 밸런서를 거쳐서 이 데이터가 요청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나타내는 도표입니다. 지금 포인터를 쓰고 싶은데 일단 마우스로 대신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클라이언트가 로드 밸런서에 이제 요청을 보내면 로드 밸런서는 백엔드 서비스에 따라서 뭐 서비스가 사용자가 레지스터 비에이크를 그런 기능을 요구한다 싶으면 이제 웹 서버 서브넷에 있는 서버로 요청을 보내게 되고 그리고 사용자가 만약에 라이센스 리뉴얼을 하고 싶다 하면 앱 서비스에 있는 서버로 보내게 됩니다. 이렇게 크게 먼저 보여드린 이유는 먼저 로드 밸런스가 생각을 해본다면 굉장히 단순한 형태로 동작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이미지를 머리에 먼저 입력을 시킨 다음에 세션을 듣는다면 더욱더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제 필수적인 서비스들을 소개할 텐데요. 먼저 저희가 방금 가장 중요한 로드 밸런서가 있고 그리고 버추얼 네트워크, 가상 네트워크가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서버 기능을 담당하는 가상 머신과 앱 서비스가 있습니다. 이 앱 서비스는 전에 김민주 님이 사용하셨던 그 앱 서비스와 동등합니다. 네, 사실 로드 밸런서라고 하면 애저에서는 4가지 서비스가 존재합니다. 왼쪽부터 애저 트래픽 매니저, 애저 로드 밸런서, 애저 애플리케이션 게이트웨이, 애저 프론트 도어가 있습니다. 각각의 서비스는 조금씩 다른 위치에서 다른 기능을 제공합니다. 왼쪽 밑을 보시면 글로벌 앱스, 그리고 글로벌 앤 리지니얼 앱스, 그리고 리지니얼 앱스, 그리고 글로벌 앱스 이런 것 등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그냥 단순히 보시면 클라우드를 이해하시지 못한 채로 보시면 저게 어떤 뜻이지 라고 하실 수 있는데요. 그래서 준비한 그림입니다. 전체적으로 보시면 크게 왼쪽과 오른쪽 이런 서비스의 구성 형태가 있는데요. 그 사용자가 어떤 나라에 위치하느냐 또는 그 사용자가 그 나라에서 또 어떤 리지니얼, 지역에 위치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서비스로 분산을 하기 위해서 각각의 로드 밸런서가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큰 틀에서 보면 각 기능들이 어떤 기능을 정확히 하는지는 잘 모르지만 보시면 여기 미서부 쪽은 이렇게 왼쪽으로 가고 이렇게 아시아 쪽은 오른쪽으로 가면서 그런 기능, 그렇게 큰 틀에서 동작하는 것들은 트래픽 매니저와 프론트도어가 담당하고 그 내부에서는 앱 게이트웨이와 그 또 내부에서 로드 밸런서가 동작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목표는 애플리케이션 게이트웨이 로드 밸런스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보고, 그리고 그것을 실제로 구성하는 것이 저희 이번 세션의 목표입니다. 먼저 트래픽 매니징은 사용자 요청을 분산시키는 것이고, 어베이러빌리티는 한글말로 가용성, 즉 여러 대의 서버 중에 하나가 다운되더라도 나머지 서버로 서비스가 끊김없이 운영이 될 수 있느냐를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토 스케일링입니다. 오토 스케일링은 사용자가 많아지면 서버를 자동적으로 늘렸다가 줄였다가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말합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제가 로드 밸런서를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우리 실생활에 와닿게 설명을 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여 만들게 된 도표입니다. 저희가 만약에 은행을 가게 되면 키오스크를 가장 먼저 만납니다. 이 부분이 로드 밸런서에 해당이 되고요. 키오스크에는 보통 두 가지 메뉴가 있습니다. 하나는 일반적인 은행 업무고, 나머지 하나는 대출 그런 상담 업무입니다. 여기서 자신이 원하는 형태의 기능을 선택하고, 자신이 원하는 형태의 기능을 선택을 하고, 자신이 맞는 자리를 찾아서 가게 됩니다. 지금 여기서는 이 커스터머는, 이 클라이언트는 대출 업무를 선택하였기 때문에 빈자리를 찾아서 이쪽으로 가게 됩니다. 만약에 여기 이 클라이언트가 모든 일을 마치고 리턴 되었다면 다음 커스터머는 이쪽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다음 슬라이드에 나오는 라운드 로빈 메커니즘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네, 이제는 방금 보았던 은행 업무 시나리오를 실제 로드 밸런스의 구성 요소에 매핑한 사진입니다. 먼저 브라우저로 사이트에 접속을 하게 되면 잠시만요. 먼저 브라우저로 사이트에 접속을 하게 되면 가장 먼저 맞이하는 것은 로드 밸런서입니다. 이 로드 밸런서는 아까 보았던 은행의 입구 정도에 해당이 되고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HTTP와 리스너가 있습니다. 이 리스너는 키오스크에 해당이 됩니다. 키오스크는 그 클라이언트가 요청하는 기능이 무엇인지 판단을 하고 해당되는 직원에게 연결을 해줍니다. 여기서는 리스너가 룰이라고 하는 그런 규칙을 따라서 각 기능에 맞는 백엔드 서버로 클라이언트의 요청을 전달해 줍니다. 로드 밸런스에는 두 가지의 큰 기능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 볼 것은 패스트 베이스드 라우팅입니다. 패스트 베이스드 라우팅은 말 그대로 사용자의 요청 경로에 따라서 그 요청을 백엔드 서버로 라우팅 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클라이언트는 보통 이러한 형태로 요청을 보내게 되는데요. https server.com 그리고 pass/pass 물음표 parameter equals value and parameter equals value 이런 식으로 주소창에 치게 됩니다. 또는 링크를 클릭해서 이러한 정보를 서버로 보내게 되는데요. 서버는 이 정보를 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합니다. https는 클라이언트가 서버에 정보를 보낼 때 어떠한 형태로 이 정보가 왔는지 그것을 말하는 것이고요. server.com은 도메인 네임으로 DNS에 전달되어 DNS는 IP로 반환을 하고 다시 그 IP를 가지고 서버에 도달을 하게 됩니다. 보통 우리가 브라우저를 이용할 때는
포트 정보를 입력하지 않는데 그것은 포트의 번호가 기본적으로 80번으로 잡혀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부터 나오는 것이 바로 이 패스 경로입니다. 아래 예시를 보시면 https consto.com/image/any라고 되어 있습니다. 애플리케이션 게이트웨이가 이 정보를 받게 된다면 애플리케이션 게이트웨이는 호스트 뒤에 패스 이미지를 인식을 하여 이미지 기능을 요구하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이미지 서버 풀로 전달하게 됩니다. 여기 보이시는 이미지스가 룰에 해당되고요. 그리고 뒤에 보이시는 에스테리크는 모든 문자열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images any 또는 images some 이 뒤에 이미지 뒤에 어떤 문자열이 오더라도 애플리케이션 게이트웨이는 이미지라는 단어를 보고 모두 이미지 서버 풀로 라우팅하게 됩니다. 반대로 비디오라는 기능을 요구한다면 비디오 서버 풀로 연결됩니다. 그리고 다음은 멀티 사이트 호스팅입니다. 이 기능은 이번 세션에서 다루지 않으나 간단하게만 살펴본다면 방금 이전 패스트 베이스 라우팅 같은 경우에는 로드 밸런서가 패스를 기준으로 로드뷰를 트래픽을 분산했다면 이번에는 호스트에 따라서 트래픽을 분산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네, 그리고 이것은 로드 밸런스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로드 밸런서는 라운드 로빈 메커니즘을 사용합니다. 라운드 로빈 메커니즘은 간단하게 말해서 순서대로, 예를 들어서 서버가 5개가 있다면 1번, 2번, 3번, 4번, 5번 1번, 2번, 3번, 4번, 5번 순서대로 트래픽을 분산한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Session Thickness is available. 이것은 세션 기능을 요구하는 클라이언트를 위해서 라운드 로빈을 적용하지 않고 같은 클라이언트는 같은 서버에 라우팅 되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는 것은 애플리케이션 게이트웨이가 OSI 레이어 7에서 작동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레이어 7에서는 라우팅 파라미터를 이용해서 호스트 네임스 앤 패스를 이용해서 라우팅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HTTP, HTTPS, HTTP/2 그리고 방화벽 그리고 암호화, 오토 스케일링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인 로드 밸런서 기능들에는 리다이렉션이 있고 그리고 HTTP 헤더를 새로 작성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서버가 에러를 반환한다면 거기에 맞는 개발자가 원하는 에러 화면을 클라이언트에게 반환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부터 이제 볼 것은 애플리케이션 게이트웨이의 구성 요소인데요. 먼저 여기 이 그림에서 말하는 것은 애플리케이션 게이트웨이는 아래와 같이 이렇게 여러 개의 컴포넌트들로 구성되어서 최종적으로 백엔드 풀에 클라이언트 요청이 전달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것은 클라이언트의 요청을 가장 먼저 받는 프론트엔드 IP 어드레스입니다. 말 그대로 공인 IP이고요. 클라이언트는 도메인 네임을 IP로 변경하여 이 로드 밸런스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리스너입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기능 중 하나인 이 리스너는 클라이언트의 요청을 분석을 해서 프로토콜, 포트, 번호, 그리고 호스트 네임, 그리고 IP 어드레스를 이용하여 어떤 룰을 적용할지 결정을 하고
그 룰에 따라서 적절한 백엔드 풀로 라우팅 됩니다. 라우팅 룰에는 어떤 프로토콜을 사용하였는지, 그리고 세션은 사용할 것인지, 쿠키는 사용할 것인지, 커넥션 드레이닝, 이것은 백엔드 풀에 만약에 서버가 응답을 하지 않는다면 그 서버를 제거할 것인지 이런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리퀘스트 타임아웃 피리어드는 그 백엔드 풀에 있는 서버에 요청을 보내었을 때 일정 시간이 경과되면 그 요청을 응답 없음으로 처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헬스 프롭스는 모든 분산 시스템의 기본이듯이 그 백엔드 풀 뒤에 있는 서버가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고 있는지 매 초마다 응답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백엔드 풀은 실제로 웹서버가 존재하는 공간으로 실제로 웹서버가 존재하는 공간이자 로드 밸런싱이 실제로 일어나는 곳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기능마다 백엔드 풀이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그 라운드 로빈 메커니즘은 각 풀마다 따로따로 적용이 됩니다. 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구성 요소 중 하나인 가상 네트워크는 애플리케이션 게이트웨이 서브넷과 웹 서브넷으로 나뉘어서 웹서버 서브넷에는 가상 머신 2개가 들어가고 앱 게이트웨이 서브넷에는 앱 게이트웨이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앱 서비스는 가상 네트워크 밖에 있는데 로드 밸런서가 자신의 가상 네트워크 외에도 리다이렉팅을 해줄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트워크 서브넷을 나누는 그러한 과정인데 시간이 없는 관계로 생략하겠습니다. 뒤에는 각 구성 요소들이 어떻게 설정되는지에 대한 내용인데 지금 말하다 보니까 10분밖에 안 남아서 빨리 해보겠습니다. 먼저 지금 보시는 화면은 애저 포탈이고 먼저 리소스 그룹을 만들어 주겠습니다. 리소스 그룹 이렇게 지역을 설정하고 그룹을 만들어 줍니다.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버추얼 네트워크입니다. 이 버추얼 네트워크 위에다가 게이트웨이와 버추얼 머신을 올려줄 것인데요. 그러기 위해서 가상 네트워크를 가장 먼저 만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고 그리고 전체 IP는 이렇게 설정을 한 다음에 서브넷을 나누어 줍니다. 웹서버 서브넷 그리고 이번에는 앱 게이트웨이 서브넷 10.0.2.0 여기서 그리고 방금 15분 더 있다고 하니까 그러면 천천히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서브넷을 이렇게 순서대로 나누어 주고요. 다음으로 시큐리티는 방화벽이라든지 디도스 프로텍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지금은 번거로우니까 설정을 하지 않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앱 서비스를 먼저 하면 지금
앱 서비스는 가상 네트워크와 관련이 없기 때문에 가상 네트워크가 배포되는 중에도 설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앱 서비스 2002 앱 서비스의 이름은 유일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다른 숫자를 붙여서 세상에서 유일한 이름으로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오늘 진행할 프로젝트는 단넷에서 돌아가기 때문에 단넷 6를 클릭해주면 됩니다. 오케이. 그리고 아까 이게 민준님과 대화를 하던 그 CI/CD GitHub 액션을 말하는 건데요. GitHub 액션에 있는 그런 프로젝트를 애저 앱 서비스로 바로 배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제 리파지토리에 있는 프로젝트 중에 앱 서비스 벤치를 선택하여서 이렇게 클릭을 해주면 되는데, 먼저 이렇게 파일을 보시면 이게 GitHub 액션을 동작하게 하는 그런 파일들입니다. 이렇게 그 프로젝트의 메인 폴더 경로가 적혀 있고요. 뭐 단넷코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메타데이터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네트워킹 모니터링은 그거 주고, 오케이. 그리고 이제 가장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게이트웨이, 애플리케이션 게이트웨이를 배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서브스크립션을 선택을 해주시고요. 이름은 앱 게이트웨이 퍼스트 코리아 센트럴 코리아 센트럴 AF 이런 거는 사실 저도 자세히는 모르는데 커리큘럼을 따라서 일단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그 앱 게이트웨이가 어떤 가상 네트워크에 포함될 것인지 설정을 해주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이게 프론트엔드는 애플리케이션 게이트웨이가 가상 네트워크에 포함되어서 프라이베이트 IP를 할당받지만 그래도 클라이언트의 요청을 받기 위해서는 퍼블릭 IP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단계는 그 퍼블릭 IP를 할당받는 단계입니다. 게이트웨이 IP. 백엔드 풀은 나중에 만들어줘도 되는데 먼저 만들어두면 좋은 이유가 나중에 버추얼 머신을 만들 때 아주 쉽게 포함시킬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나중에 서버를 추가하겠다는 뜻이고요. 이거는 서비스. 그 다음으로는 마지막으로 라우팅 룰을 설정해 줘야 합니다. 라우팅 룰은 룰 1 리스너 퍼블릭 IP를 잡아주시고 이 리스너는 HTTP 그리고 80번 포트로 들어온 거에 대해서 반응을 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아까 말했던 커스텀 에러 페이지는 따로 없고 이제 백엔드 풀, 기본 백엔드 풀이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설정해줘야 되는 것은 HTTP 설정입니다. 지금은 백엔드 설정이라고 이름이 바뀌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떤 포트에 대해서 그리고 쿠키는 쓸 것인가 그리고 커넥션 드레이닝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설정을 나타내어 줍니다. 백엔드
그리고 또 중요한 부분이 이 호스트 네임을 오버라이드 해줄 것인가에 대한 설정인데, 예를 들어서 지금 앱 서비스는 지금 같은 가상 네트워크가 아니라 외부에 있기 때문에 호스트 네임이 서로 다른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뭐 충돌 같은 게 일어날 수 있어서 이 설정을 해주지 않으면 앱 서비스가 응답을 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는 것은 패스를 추가하는 것으로 이 패스에 어떤 패스에 대해서 어떤 백엔드 풀로 연결을 해줄 것인지 설정하는 단계입니다. 이것은 사이트의 링크와 경로에 따라서 설정을 잘 해주셔야 하고요. 이렇게 마음대로 적는 구간은 아닙니다. 저는 지금 외워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적고 있습니다. vehicle registration 타겟네임, 이것은 그냥 단순한 이름으로 vehicle registration pass 백엔드 세팅으로 설정해주고, 이것은 이 기능은 vm풀이 담당할 것이기 때문에 백엔드 타겟을 vm풀로 설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기능은 license renewal, license renewal pass. 이것은 반대로 이 기능은 앱 서비스 풀이 담당할 것이기 때문에 앱 서비스를 클릭해줍니다. 이렇게 되면 프론트엔드 IP와 라우팅 룰 그리고 백엔드 풀 설정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배포를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이 배포는 좀 오래 걸리기 때문에 바로 버추얼 머신 배포로 넘어가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서브스크립션을 선택을 해주시고 리소스 그룹을 선택을 해줍니다. VM1 코리아 센트럴, 그리고 이미지는 자신의 프로젝트 버전에 맞게 해주면 되는데, 이 버전은 지금 사용할 버전은 우분투 서버 1.8 버전에서 작동하기 때문에 이거를 클릭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포트를 열어주고 다음 단계 그리고 네트워크 설정에서 퍼블릭 IP는 필요 없고 NIC 네트워크 시큐리티 그룹은 이거는 보안 정책인데 넌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체크하는 것은 이 네트워크 그룹이 VM과 같이 삭제되도록 설정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설정하는 것이 바로 이제 VM이 생성된 이후에 이 VM을 로드 밸런서 뒤에 둘 것인지 설정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클릭해서 보시면 방금 설정해 두었던 VM 풀이 있습니다. 이걸 클릭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이제 버추얼 머신은 단순히 가상 컴퓨터이기 때문에 웹서버로 바로 동작은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버추얼 머신이 바로 생성이 된 직후에 앱 서버로 작동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명령어를 입력해 준 단계입니다. 이 명령어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제공하는 명령어를 사용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살펴보면 먼저 버추얼 머신이 바로 배포가 된 직후에 단넷코를 설치를 하고, 그리고 깃허브로부터 이렇게 프로젝트를 다운받고 여기 폴더에 저장을 합니다.
그리고 빌드 앤드 퍼블리싱, 빌드하고 그리고 배포를 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설정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80번 포트. 이렇게 다 완료가 되었으면 이렇게 진행을 해주시면 되고요. 마찬가지로 로드 밸런싱을 시각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똑같은 버추얼 머신을 하나 더 만들어 줍니다. 이번에는 이름을 VM2로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퍼블릭 IP는 받지 않고 방화벽이 아니라 네트워크 시큐리티 그룹 보안 정책은 없음으로 하겠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VM풀에 넣어줍니다.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커스텀 데이터를 이렇게 넣어주고 네, 이렇게 되면 배포가 시작되었습니다. 지금 방금 배포한 로드 밸런서가 아직 배포 중이네요. 혹시 뭐 질문이나 이런 게 있다면 뭐 남겨주시면 지금 이 틈을 이용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버추얼 머신이었지? 네, 지금 앱 서비스는 정상적으로 배포가 되었고요. 지금 버추얼 머신이랑 애플리케이션 게이트웨이의 배포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 하고 있는 커리큘럼을 여기 실제로 한번 해보고 싶다면 여기 애저 사이트에서 리소스에 들어가셔서 트레이닝 앤 서티피케이션에 들어가시면 됩니다. 여기서 검색이 브라우저 or Azure 커리큘럼 그리고 애플리케이션 게이트웨이 있는데 네, 바로 이 모듈입니다. 이 모듈을 통해서 보면 이런 식으로 사이트에 접속했을 때 서버 네임은 웹서버 1이 뜨고 그 다음에 접속하면 웹서버 2 이런 식으로 번갈아 가면서 웹서버가 요청을 처리하게 됩니다. 원래 가상머신은 이렇게 오래 걸리지 않는데 한 번 더 만들어 보겠습니다. 지금 10분째 배포가 좀 지연이 되고 있는데요. 실제로 이 모듈에서도 말하지만 애플리케이션 게이트웨이의 배포 시간은 조금 긴 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빠를 때는 5분이 걸릴 때도 있지만 조금 늦을 때는 15분, 20분이 걸리기도 하고 조금 그때의 상태에 따라서 다른 것 같습니다. 이 모듈을 실제로 해보실 때 주의할 점은 이 애플리케이션 게이트웨이 단가가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실습을 하고 반드시 삭제를 해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삭제를 하지 않고 그냥 두시면 하루에 한 2만원 정도가 비용이 청구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비용을 부담하시게 될 겁니다. 일단은 배포가 계속 안 되고 있으니까 만약에 배포가 완료가 되면 뭐 제가 링크를 따로 유튜브에 남기던지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세션은 지금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이제 다음 세션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